소설보다 더 재미난 조용원의 소설 2. 한반도 개조론 1. 물에서 묘용이 나온다. 동자를 풀어보면 삼수의 같을 동이다. 물이 같으면 동이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네에는 동자가 들어간다. 삼청동, 수송동. 이를 살펴보면 동이라는 글자 속에는 같은 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옛날에는 먹는 물을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우물을 중심으로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동네 정보와 여론이 형성되는 이치이다. 우물보다 더 큰 개념이 냇물과 강,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이다. 경주, 나주, 전주. 주는 강물이 돌아가는 곳이고 진이나 포자가 들어가는 곳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강물이나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배가 다닐 수 있는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먹는 물이 되었든 물류가 되었든 간에 물이 있는 곳에서 여론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고대의 인문지리학자들은 같은 물을 먹으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물을 먹으면 생각도 달라진다고 여겼다. 물이 합해지면 여론이 통합되고 물이 나누어지면 여론도 분산된다는 논리로까지 나아간다. 조선시대 풍류가들이 영남과 호남의 수세를 논하면서 영남은 낙동강 하나로 물줄기가 모아지니까 여론이 통합되고 호남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으로 강줄기가 분산되어서 여론이 나눠진다고 진단한 것이 바로 그 같은 논리에서 나왔다. 호남 사람 입장에서 20대 후반에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호남 사람 물먹이기 위해 고의로 꾸며낸 불량한 이야기로 들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진단이 전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이라는 글자가 바로 그 이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 느닷없이 물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 운하론 때문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겠다는 계획은 한반도의 인심과 통합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자시. 임자 만났다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임자는 무슨 뜻일까? 한자로 풀어보면 임자로 해석된다. 임은 천간의 10개 중 하나로 수에 해당한다. 수는 숫자로 1이다. 물에서 생명이 시작되므로 물을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것이다. 자도 수에 해당한다. 지지 12개 가운데 자가 제일 첫 번째이자 물이다. 따라서 임자는 천간에서도 첫 번째, 지지에서도 첫 번째 해당하는 육식갑자이다. 그러므로 임자 만났다는 1등을 만났다, 제일 센 상대를 만났다는 뜻이 된다. 임자에서도 위에 있는 임보다 밑에 있는 자가 더 근원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다. 하루 시간 중에서 자시가 가장 근원적인 시간이다.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이다. 우리 조상들은 자시를 만물이 시작되는 시간이요, 탄생하는 시간이요, 수생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였다. 자시는 한밤중을 가리킨다. 음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다. 음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한다. 그래야 깊은 휴식이 된다. 깊은 휴식이 되어야 소생이 되고 시작도 된다. 활자시라는 표현이 이 의미이다. 자시에 잠을 자지 못하면 소생이 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다. 양생법의 비결은 바로 자시에 잠을 자는 것이다. 현대인의 비극은 바로 자시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데 있다. 보통 12시 넘어야 잠을 자거나 아예 밤에 잠을 못 잔다.
서울 사람들은 밤 11시부터 밤무대가 시작된다. 새벽 1시, 2시에 잠을 자는 것이 보통이다. 생활 습관이 야행성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게 문제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잠을 자면 잠의 품질이 떨어진다. 피부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잠을 일찍 자는 것이 피부에 가장 좋다고 한다. 자시에 잠을 자지 못하면 음이 생성되지 못하므로 피부가 거칠어진다. 음이 부족하면 정서도 불안해진다. 정신병이 많아진다. 밝음이 너무 많고 양이 너무 넘친다. 이제 음이 필요하고 어두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한다. 임자를 만났다는 것은 어둠을 만나고 잠을 잔다는 의미이다. 보 서거정의 동문선 일의 가장 방대한 시문집으로 꼽히는 문원을 완성한 한학자가 작년에 작고한 변시연 선생이다. 5년 전쯤에 이분이 살고 계셨던 손룡의 자택에 찾아갔던 적이 있다. 방 안에는 퇴계가 선주에게 올렸던 성학십도가 새겨진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여기에서 노학자의 경륜과 기품이 풍겨나오고 있었다. 혹시 어르신의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삼지를 알아야 하네. 지족, 지분, 지지가 그것이야. 족함을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칠 줄을 아는 것, 바로 변선생의 좌우명이었던 것이다. 모든 좌우명이 그렇지만 이 좌우명도 매우 난이도가 높다.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알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생활에서 실천하기는 더 어렵지 않은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비 오는 날 산속을 혼자서 걷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걷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삼지의 출발점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걷는 것을 한자로 보라고 표시한다. 보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지와 소자의 결합이다. 이걸 풀어보면 멈추어야지 젊어진다는 뜻이다. 걷는다는 것은 멈춘다는 의미와 젊어진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또 멈추다 보면 건강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걷기는 지지를 깨닫게 하는 행위이다. 하나를 알면 셋을 알게 되는 법이다. 사람이 한두 시간 걷다 보면 멈출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멈출 줄을 알게 되면 족함도 알게 되고 분수를 알게 되지 않겠는가. 삼지의 출발점은 걷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걷기는 건강을 챙기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인생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의뢰로 한 차원 격상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걷는다는 것은 종교 의뢰에 해당된다. 걸음으로써 성스러움에 다가서는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어야 한다. 1시간쯤 걸을 때부터 복잡했던 머리가 정리되기 시작한다. 필자의 경우 100분 정도 걷고 나면 다음날 쓸 칼럼의 줄거리가 대강 정리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